맞습니다. 은덕입니다. 제가 피규어 수집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제 나름대로 정해둔 룰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니걸과 수영복은 가능하면 구매하지 말자 였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살펴볼 모형, 알터에서 내놓은 최초의 니케 피규어 바니걸이죠. 바이퍼 톡신 레빗입니다. 출시일이 살짝 연기돼서 3개월을 더 기다린 끝에 드디어 이 보물을 손에 넣었어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모습은 기본 스킨이 아니라 바니 크로스 럭키 7 이벤트에서 짧게 2번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제 니케 애정 캐릭터 톱10 안에 들어가는 캐릭터가 또 바이퍼인데, 이벤트 안에서 비중이 크지 않았음에도 알터의 첫 니케 피규어로, 그것도 바니걸 모습으로 선정된 걸 보면 알터의 안목이 저랑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초반에 말했었죠. 가급적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고요. 말과 행동이 다른 긴도쿠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박스는 속이 비치는 그런 투명 케이스네요. 좋습니다. 깔끔하네요. 네, 간단한 설명서. 속지는 이렇게 체크 무늬,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와이어가 상단에 2개가 있는데, 이런 건 풀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끊어주는 게 좋아요. 뒤에 꼬여 있는 거를 풀려고 하다 보면은 얘가 이제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끊어지면 어차피 못 풀어요. 그래서 앞에를 저는 자르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교체용 손바닥이 있고, 베이스, 그리고 본체, 이렇게 3조각으로 되어 있네요. 베이스부터 볼까요? 네, 베이스는 아까 전에 박스 안쪽에 프린팅 되어 있던 체크 무늬가 윗면에 이제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작습니다. 10cm도 안 돼요. 9.5cm 정도? 굉장히 작습니다. 테두리에는 골드 메탈릭으로, 베이스는 이런 느낌이네요. 딱히 막 뭐 임팩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교체용 손인데,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이에요. 디테일이 많이 들어있네요. 만드는데 고생 좀 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본체. 묵직하고 헤드가 흔들리네요. 뭐 빠지진 않겠지만 약간 불안합니다. 바니걸이라고 뭐 별다른 막 디테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디테일이 좋네요. 네, 뭐 리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인상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알터답게 때깔부터 남달랐는데요. 한 손을 인사하듯 들고선 스탠딩 포즈는 일러스트를 그대로 입체화한 듯한 느낌이죠. 무릎까지 닿는 긴 금발이 부드럽게 흘러내리며 풍만한 가슴과 힙이 만들어내는 S라인의 예술적인 곡선미가 단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번쩍이는 광택의 핑크 메탈릭 슈트와 어우러지며 고급스러움이 물씬 풍겨나와요. 뭐랄까, 매력이 톡톡 터지는 듯한 아우라가 뿜어져 나와 전시돼 있다면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강렬한 매력이었습니다. 이 피규어에서 물리적으로 가장 큰 부분이자 매력의 핵심이죠. 헤드 디테일을 살펴보면 뱀 모양의 머리핀과 도깨비 뿔같이 뾰족 튀어나온 액세서리를 시작으로 겉과 속이 다른 색으로 표현된 쫑긋 솟아있는 토끼귀, 목에서 볼 수 있는 리본, 밀도 있게 표현된 앞머리와 옆머리, 그리고 긴 머리에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통해 차분한 생머리 안에 밀도 있는 정보량을 담아냈고, 살짝 벌어진 입에 미묘한 미소와 화사한 아이페인트와 붉은 눈동자로 지휘관을 홀리겠다는 마법 같은 표정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다음은 이 피규어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바니걸 의상으로 넘어가 보죠. 먼저 하이힐입니다. 메탈릭 핑크의 강렬한 광택이 눈에 들어오네요. 왼발 측면엔 뱀 그림의 엠블럼이 자리하고, 발목 밴드 뒤쪽엔 토끼꼬리 같은 솜털 뭉치가 놓칠 수 없는 귀여운 디테일을 더해줍니다. 그 위로 이어지는 하얀 시스루 스타킹은 속살이 살짝 비치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은은한 오렌지 톤 섀도우를 얹어놨습니다. 이런 표현 방식이 신선했는데 완성된 결과물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색이 워낙 연해 카메라로는 잘 담기지 않네요. 무릎 주름도 아주 작지만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고, 스타킹 표면을 자세히 보면 특유의 스크래칭 자국 같은 결이 숨어 있습니다. 맨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UV 라이트를 쏴주면 선명하게 드러나죠. 이런 미친 디테일이야말로 스케일 피규어의 진짜 매력이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메탈릭 핑크 레오타드입니다. 이 강렬한 색상이 바로 바이퍼의 아이덴티티죠. 광택이 번쩍번쩍 빛나고요. 주름 표현도 정말 환상적입니다. 특히
여기 허리 라인을 좀 보세요. 갑자기 확 얇아지는 허리가 두꺼운 허벅지와 대비되어 시선이 가네요. 아마 니케 캐릭터들 중에서도 가장 얇은 허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배꼽 주변과 복근의 은은한 음영 표현은 복부를 더욱 탄력있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해줍니다. 허리 측면에는 하이힐에 달린 것과 동일한 뱀 모양의 엠블럼이 달려있는데요. 단순한 장식이라기보다는 마치 이름표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백미, 머리카락이 살짝 가려져 있지만 토끼 꼬리가 크게 달려있다는 사실. 각도를 잘 맞추면 살짝 드러나는 이런 깨알 디테일이 숨겨진 매력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 풍만한 가슴입니다. 제가 예약 당시 바이퍼를 잘 몰랐음에도 이 피규어를 예약한 이유, 머리보다 더 큰 이 엄청난 볼륨감, 실존한다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법한 섬세한 형태와 자연스러운 굴곡이 그대로 담겨있던 게 셀링 포인트였죠. 아주 좋네요. 마지막으로 교체용 파츠를 살펴볼까요? 기본 손을 스마트폰을 쥔 손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작은 부분인데도 섬세함이 살아있네요. 손가락 조형은 물론 손톱이 이중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마치 붙인 손톱을 재현한 듯 보입니다. 작은 스마트폰의 장식들까지 훌륭하게 재현되어 있고 왼손 약지에는 뱀 모양의 반지도 보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모습이 바이퍼에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대로 전시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바이퍼 톡신 래빗 어떠셨나요? 제가 바니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눈을 뗄 수 없는 작품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메탈릭 핑크 슈트와 볼륨감 넘치는 디테일, 그리고 장난기 어린 표정까지 이건 니케 팬이 아니어도 소장하고 싶게 만드는 마력이 있죠. 물론 아쉬운 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뒷머리의 접합선이 크게 눈에 띄더라고요. 설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저는 이런 디테일을 중요하게 보는 편이라 조금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얼마 전 큰 이슈가 있었던 중국 공장에서 제작된 피규어인데요. 제가 초반에 헤드가 덜렁거린다고 언급했었죠. 아마 그 흑사병 이슈 때문인지 출고 전에 몸체를 손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지만 약간의 칠까짐 같은 것도 보여서 아쉽게도 완벽한 양품을 뽑진 못했네요. 단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이야기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업로드가 언제 올라갈지는 확실치 않지만 지금 메가 합의 엑스포가 진행 중입니다. 거기서 알터의 신제품이 많이 공개됐습니다. 오늘 살펴본 바이퍼가 등장했던 이벤트의 메인 캐릭터 블랑가 느아르의 이벤트 공식 일러스트를 입체화한 채색 샘플이 전시돼 있었고요. 추가로 블랑가 느아르의 기본 일러스트 모습도 입체화한다고 하네요. 이 친구들은 기본 스킨이 바니걸이죠. 그리고 나가와 티아도 기본 모습인 교복으로 제작 예정이고 소다의 바니걸 모습까지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소다는 표정 파츠가 추가로 들어가서 두 가지 표정으로 재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행사 마지막에 또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홍련, 프리바티, 바이퍼, 크라운까지 아무리 봐도 알터가 니케 쪽에 제작 의지를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최근 이벤트였던 코인스 인 러시에 등장했던 에이드의 바니걸을 입체화해주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알터에서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자, 스몰 토크가 너무 길어졌네요. 이만 영상을 마쳐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은덕이었습니다.